자, 이제 중요한 4월 달도 얼마 안 남았고 5월 만기 전주에 돌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뭐 준 대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 나스닥이 어제는 2.3%대 급등을 했어요. 2% 정도면 급등을 했는데 거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일봉상 급등을 했다. 다우지수는 153.86포인트 상승했고 S&P가 51.54, S&P도 1%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멤버십 회원들은 제가 정확하게 영상으로 매일 올리는 거에 방향 흐름을 거의 적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처를 지난주에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뭐 크게 손실 보신 분 한 명도 없고, 거의 다 수익으로 참여하신 분 거의 수익으로 다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에 이제 금리 뭐 인하가 예정돼 있다. 6월에서 점점 뒤로 가죠. 6월에서 뭐 7, 8월 이렇다가 12월이다. 그러다가 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참 밑에 이 저점서부터 올라간 거를 보면은, 이 상승한 폭을 보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자, 여기가 깨지면 안 좋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37,000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해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자리 돌파하는 거죠. 이 자리를 언제 돌파하느냐.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한 39,000대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종고점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최근에 그 여기서 이제 한 3주 정도 안 좋았던 게 뭐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이제 본토에다가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서로 전면전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다 보면은 핵시설 타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 나라뿐 아니라 주변국까지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갖고 전면전은 피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기업, 최근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에요.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급락을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되는 거지 그게 뭐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밑거리가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됐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강하게 올라갔죠.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중요했던 게 PC였는데, PC는 뭐 시장 흐름에 영향을 전혀 주질 않았어요. 기대치가 2.6이었는데 2.7이 나왔어요.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었으나, 그동안에 선 반영된 많이 빠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하고 MS 등 기술주 위주로의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반등을 했는데, 그것도 구실이죠. 어떻게 보면 PC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안 하면 어떡하냐, 그걸로 급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 전쟁 부분 때문에 빠진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고 봐서 일단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파월 의장이 당연히 뭐 입김이 세죠. 말 한마디가 뭐 6월 안에는 뭐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뭐 이제 와서는 뭐 그게 좀 성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는데, 또 거의 뭐 옐렌 재무장관이 그 미국에서도 그래도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는 분인데, 옐렌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파월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은 뭐 시장이 항상 급등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이틀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해갖고 급락시켜 놓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뭐 잘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수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보다는 이 지지선은 지켜질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 사선 지지대가 중요했는데, 여기서 이탈했다가 밑꼬리 달고 또 양봉으로 나온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렸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건 좀 지나친 급락이다. 예, 지나친 급락이라고 그 영상에 올렸죠. 예, 멤버십이죠. 멤버십 영상에 분명히 올렸어요. 그래서 급락은 또 급 반등을 갖다가 예고하는 거다. 그리고 이 자리도 여기가 무너지면 2600선이 무너지면 2500까지도 올 수 있다 했는데 거의 왔다가 밑꼬리를 강력하게 달았어요. 이렇게 길게 달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2650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만기 때까지 2700을 갖다가 쉽게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반락을 해서 2600선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가느냐, 이 부분이 좀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2605에서도 365 우리 선물 지수에서도 370, 아래로는 360이었는데 여기를 다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왔다 이탈까지 해갖고 348.2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어제도 이 도치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파락이 컸다가 개파락이 큰 상태에서 음봉 도치지만은 이 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365를 이제 회복을 하느냐, 365로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월화가 이번 달 말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말일에 365에 안착을 하느냐, 그럼 나머지 3일 동안에는 370 싸움이에요. 365 기준에서 370을 가느냐, 365에서 360일 떨어지느냐. 그래서 일단은 365 기준으로 잡는 게 낫고, 지금은 361.9지만 그 야간에 미장이 강했기 때문에 한 360, 한 3, 4 정도에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고 나가면 365를 돌파하느냐, 그래서 365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요새는 하루에도 막 5포인트, 7포인트, 11포인트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옵션이 많이 움직여봐야 저점에서 200%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 전주기 때문에 이제 중박 정도 3, 400%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갖다 무리하게 실는 것보다 안정 속의 번영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365에서 이제 70을 가느냐, 다시 360 초반으로 밀리느냐, 그 첫째 주는 그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주에 가서 370에 가 있느냐, 60에 가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월요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또 쉽니다. 쉬면은 화수가 상당히 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조건 어느 쪽으로 가면야 뭐 급등을 하겠지만 또 갭 떴다가도 확 밀어버릴 수도 있고, 갭하락 했다가도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 만기 전주라고 해갖고 금요일날 무조건 양매수는 좀 위험하다. 물론 수익이 났으면 괜찮아요. 수익이 일주일 동안 잘 나서 그럴 때 적절하게 뭐 6대4라든가 내가 어느 쪽을 콜이다 푸시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비중을 갖다 7대3이나 6대4나 5대5나 이렇게 본인들 취향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몰빵하면 뭐 운 좋으면 수익 나지만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비중 너무 싫으면은 수급에 따라서 우리는 확 뺐다가 확 올리기 때문에 그 미장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쉬는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냐는 갭에 다 끝나요. 갭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장의 수급 자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꾸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꼭 있거든요. 지난 분들은 계속 보신 분은 뭐 3년 4년 보신 분도 있고, 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대박이 있다 없다, 중박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거의 다 그게 적중을 제가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뭐 1월달, 2월달, 4월달 대박 초대박이 지금 8번 터졌어요. 8번.
그래서 오리골도 4, 5리골이 제가 많이 터진다고 했고 4월에는 뭐 무자백이 터졌고 5월 달도 준대박 이상 대박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이제 지금은 해야 되고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일단은 선물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현재는 등 가격이 한 361점으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싸요. 아직도 5점대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프리미엄을 지금 위아래로 많이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아래로 충분히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다음 한 주는 이달 말 이틀, 그 다음에 새로운 달 3일 동안에 위아래로 많이 힘들 것 같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3일, 4일을 연속해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한쪽은 급등을 하고 한쪽은 급락을 하는데 그 뒤에는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대쪽에서 지난번 4월달처럼 엄청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양풀이를 계속 죽여야 돼요. 양풀이를. 그것도 쉽지가 않고 하여튼 위아래로 흔들면서 프리미엄을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 줄이냐에 따라서 언제 터지느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올라갔다, 이틀 정도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중방 이상 한 400%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콜이다 푸시다가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 내일은 콜이다. 아 콜이었다가 바로 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막 몰빵하라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계속 제보가 오고 있어요.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현재 등 가격에서는 등 가격이 361 정도로 봐서 사실 한 5호가 정도가 괜찮아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372,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0.9대 347.5. 근데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이게 뭐 0.6으로 간다든가 이쪽에 0.6으로 가면 기다렸다가 한 호가 올려야 돼요. 한 호가나 두 호가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5호가 정도까지는 매매가 괜찮은데 그 외 가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이걸 내가 터진다라고 보면 외 가격을 할 수가 있지만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친 외 가격도 한 380 이상은 이거는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예, 손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풋옵션 340 이하로는 지금은 손대면 안 돼요. 결국에 와서는 등 가격에서 만기 전날은 지난달 이거 계속 보여줬지만 1호가 이내, 많으면 2호가, 많으면 2호가, 초대박이 터지면 3호가 이내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이번 말 그 다음에 두 번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끝났을 때 이게 365 정도는 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외 가격은 콜이든 푸시든 조심해라. 이건 나중에 터져도 이건 다 죽어버리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콜이다 푸시다, 그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372.5를 예, 5분봉으로 살펴보면, 자 콜옵션 같은 경우는 30분봉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30분봉 보면 뭐 2000%씩 막 터졌다가 이렇게 급락을 시켰어요. 급락을 시켰는데 특이한 점이 있죠.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저점에서 저점 이탈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크게 치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일단은 한 1. 여기는 23으로 나오는데 1.25 이상을 372.5가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는 한 1.9대 여기까지 돌파하면 얘는 뭐 하루만 해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루 반나절이나 이틀 정도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쉽게 뭐 중박 이상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전제는 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런 악재가 돌출이 안 된다는 범위예요. 자 풋도 마찬가지죠. 풋도 상당히 올라갔다가 지금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저점을 안 깨고 있다는 거. 저점을 안 깬다는 거는 비슷해요 콜하고. 계속 박스권 싸움이에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래야 프리미엄을 더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은 다음 주에는 깨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는 347.5인데 얘가 0.64 정도를 이탈했다 그러면은 콜적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풋옵션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 해야 되고 무조건 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비중 막 싣고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다.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중요할 때 노리고 들어갈 때는 그 전까지는 조금씩 수익을 차곡차곡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할 때 수익 범위 내에서 큰 승부를 노리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려 있어도 물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물렸는지 알면 돼요. 아 내가 왜 물렸지? 어떤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고. 그리고 비중이 너무 뭐 본인 자금에서 막 20% 30%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막 50% 70%가 마이너스다? 그거는 금방 오링 돼요. 왜요? 빨리 본전 찾으려고 조금 올라가면은 몰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 설령 물렸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물렸고 다음에는 이걸 회복해야지 해서 차근차근 회복을 할 때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생은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억 30억 그 이상 50억 100억 이상을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수급에서 개인들이 무모하잖아요. 그리고 60억 80억 100억이 들어온다. 정말 리딩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게 뭐 이게 메이저다 막 큰손이다 이래요. 아니 파생시장이 하루에도 거의 70조 100조까지도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일 때 연 1경 4천조가 움직이는 시장인데 무슨 100억이 메이저 그 큰손이라는 소리를 하냐고요. 그거를 보고 또 진짜인 줄 알고 그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요 요새.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 뭐 리딩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랑 검증을 해요. 그리고 본인께 잘못된 걸 고치고 그 다음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특히 1.0이 25만 원이잖아요. 승수가 25니까 그걸 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기본도 안 되고 실제로 경력도 없어. 실전 경험도 없어. 그런 사람 리딩 안 돼요. 아 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왜 하는 거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데 다 당하고 저한테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본만 알고 하면은 누가 얘기해도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매수를 하라 그러지? 주식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스터디는 멤버십 외에는 안 해드리지만 옛날엔 그냥 막 해드렸어요. 댓글 달고 카톡 오면. 그분들의 90%가 그냥 다 잠적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서운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다음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왔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배를 누르네요.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잘 하시고 그 지금같이만 철저하게 잘 하시면은 괜찮아요. 특히 우리 멤버십 같은 경우는 파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15년, 20년 하신 분이 고치기 힘들다. 이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못 고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이제 잘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안 돼요. 파생 앞으로도 뭐 30년, 40년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보다 좋은 그 투잡이든 전업 투자가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1년을 못 버티는데 6개월을 못 버티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매매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말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주식하시는 분 때문에 몇 종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주식은 제가 일부러 우량주밖에 말씀을 안 드려요. 그거는 오래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도 제가 카카오 얘기하고 540%가 올라갔고 저점에서 작년에도 아실 거예요.
삼천리 얘기 300% 넘고 그런 거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는데 파생을 하다 보면 주식 100%뭐 200%뭐 이런 거는 별로 감정이 안 생겨요. 왜냐? 이건 소박이니까 파생에서는 제가 규정한 거죠. 제가 400% 이하는 소박이고 중박은 한 700%까지고 700% 이상은 준대박이고 1000% 이상은 대박이다. 뭐 2000, 3000%, 뭐 10,000%는 초대박, 뭐 진짜 울트라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한주주 이것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진한 라인을 돌파하면 이쪽 지점에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눌렸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 고점까지는 갈 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살짝 눌렀다 갈수록 횡보를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 바닥부터 말씀드렸어요. 바닥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때 한 3,000원부터 얘기해갖고 이것도 한 200% 이상이 올라간 상태고 요새같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막 이상한 테마주나 뭐 이런 거 너무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6만 원대부터 이거는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간다. 시간은 좀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팔고 나눠서 사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 고점에서도 말씀드렸죠. 현금 한 70% 정도 해놔야 된다. 최하 50%에서 70%. 그다음에 그 주식을 할 때도 단타도 치고, 그다음에 스윙으로도 가고, 장기로도 아예 가고. 그럼 장기로 가는 뭐 한 주도 사고, 5주도 사고, 10주도 사고 여러 개 따라서 꾸준히 사가면 이럴 때 사 들어가면 뭐 거의 수익이 나요. 매일매일 막 그냥 어떻게 막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하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화려하게 막 보면은 막 계좌 공개하고 막 얼마 벌었다 얼마 벌 그거 아시죠?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을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화려하게 얘기하고 이러는 분 믿지 마라. 실제로 이게 저한테 오프라인 스터디한 사람들은 이 주식은 거의 다 찾아내요. 전문가들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고 밀렸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아서 이때 연락 온 사람 있죠.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이런 데서 재매수하면 된다. 딱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고 지금은 이게 저항선이 됐고, 그럼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밀리더라도 74,000원까지 밀렸다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신한주주도 마찬가지죠. 이 빨갛게 친 라인은 그 전에 이 밑에서 친 거예요. 밑에서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좀 많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찍고 내려와서 여기 돌파했고, 항상 돌파했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면 이때 매수하면 돼요. 상당히 또 여기서부터는 많이 올라갔다. 한 2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46,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점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가다가도 약간 횡보나 눌렸다 가는 게 더 크게 가요.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더 멀리 뜨듯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뭐 지난번에도 이 바닥서부터 이런 거는 조금씩 묻어가라. 자, 이렇게 올라갔다 하락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 지금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그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원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절반을 안 깨면 좋아요. 3분의 1이나 절반을 안 깨고 여기서 치고 나가서 여기를 돌파할 때는 거기서는 비중을 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5만 원까지는 딱 찍었다. 그러면 정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다가라도 윗꼬리가 달리면 일단은 70% 정리했다가 또 눌린 목에서 사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터디 영상이 계속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하면은 뭐 라이브 하고 있는 도중에 이거 주식이 이거 얼마가요?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불법이에요, 불법. 제가 불법을 규정한 게 아니라 우리 그 금감원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라이브로 하는데 다른데 무슨 뭐 슈퍼챗 받고 후원 받고 뭐 다 하면서도 별 질문을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도 그런 거는 제재가 없는데 이 파생이나 주식 쪽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유사투자 자문 신고 가지고는 못하게 돼 있어요. 자문업을 등록하면 돼요. 자문업이라는 거는 또 1대1로 자문을 해주고 또 돈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 성격이랑 안 맞아요. 그러나 지금 라이브 하기 전이니까 주식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시고 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하세요. 예,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응대를 하지만 무조건 내가 카톡 하면 응대 안 해드린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추세나 방향 이런 거를 뭐 솔직히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4년 거 다 보고 욕하시면 돼요. 지나간 다음에 얘기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대박, 중박, 초대박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냥 콜이다, 푸시다. 예, 그러다가 진짜 크게 손실 보신 분, 저한테 오신 분이 진짜 한 30명이 넘어요. 지금도 피해자들은 계속 생기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한 군데 안착하세요. 한 군데 어디든. 저한테만 오지 마시고 여기가 나하고 맞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안착을 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없고 엉망인데 나하고 잘 맞는다, 그럼 그쪽에 가서 안착하시면 돼요.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표시 다 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들 실력 절대 안 늘어요. 그리고 수익 못 올립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셨는데 그냥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이 한 절반 돼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하실 때 뭐 거기에 맞게끔 라이브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가끔 할 거예요.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멤버십을 위주로 하고 별도로 뒤로다가 전 정예원 모집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멤버십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뒤로다가 야 이거 얼마다 해서 뒤로 사람 모집하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계속 경험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분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연휴 편히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